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장사 접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이 한마디가 제 4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던져진 차가운 현실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나는 이제 짐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0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반찬가게입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남편을 보내고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고 저는 내일 팔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얀 콩나물을 하나씩 집어 올리며 꼬리를 따는 일 40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해온 익숙한 동작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큰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45살이 된 아들이 평일 오후에 가게에 나타나니 이상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죠. 저는 손을 털고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회사 일은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준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위에 쌓인 반찬통들, 벽에 붙어 있는 가격표들, 바닥에 깔린 낡은 고무 매트까지 천천히 살펴봤죠. 어머니, 이젠 그만하세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장사요. 장사 접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이제 70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실 겁니까? 준호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갑자기가 아닙니다. 미정이랑도 상의했어요. 어머니 혼자 이 무거운 일 하시는 거 보기 힘듭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이 가게, 준호와 미정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이 공간을 그냥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장사도 재미있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가게로 나오는 수입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통시장 반찬 가게가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쟁력이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평생 경쟁이 아니라 정성으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고 최 여사님 같은 분들도.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마트 가서 반찬 사 먹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고요. 어머니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준호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가게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운 삶의 터전이자 제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살라는 거니?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요. 편히 지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았거든요. 준호야, 엄마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미정이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최 여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68살 최 여사님은 15년째 저희 가게의 단골이세요. 동네에서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부유하게 사신다는 소문이 있지만 항상 겸손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무 김치 있나요? 어머, 아드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우리 모자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김치를 고르기 시작하셨죠. 영자 씨, 이 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 못 내더라고요. 당신 손은 정말 보물이야. 최 여사님의 칭찬이 평소 같으면 기뻤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칭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최 여사님이 나가신 후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미정이랑 같이 와서 정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서 텅 빈 가게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제 삶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갑자기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새벽 시장의 소음도 오늘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평소 습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에 나가는 길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보이는 상인들의 모습도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소리도 변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준호의 말 때문인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채소 도매상 앞에서 오이와 배추를 고르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자야, 울고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못 다스렸는데 벌써 일을 하라니까요. 어머니, 저는 장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반찬 만들기는 잘하잖아. 시장에서 반찬 팔면 돼. 시어머니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에 김치와 나물 몇 가지만 놓고 팔았어요.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한 날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호와 미정이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용품도 사야 하고 옷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어요. 김치는 배추 하나하나 골라서 담그고 나물은 밤늦게까지 앉아서 하나씩 다듬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뻐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아주머니, 이 콩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물으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성이 비법이에요. 콩나물 하나하나 꼬리 따서 삶고 양념도 직접 만들거든요. 그런 대화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저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게 아니라 정성을 파는 거였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예전에 준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친구들이 엄마 직업을 물어봤대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뭐 하시냐고 물어봐요. 반찬 가게 한다고 하면 되잖아. 친구 엄마들은 다 회사 다니는데. 그때 준호의 표정이 조금 부끄러워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우리 집 가장이야. 너와 미정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안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깔끔한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보고 4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도시락도 준비해 놓고 학교 보낸 후에는 가게에서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빨래도 하고 다음날 할 반찬 재료도 미리 손질해 놨어요. 잠드는 시간은 보통 12시가 넘었죠. 그런 생활이 20년, 30년 계속됐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힘이 되었거든요. 준호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기뻤어요. 제 아들이 대학생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준호의 그 말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그런 말들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도매시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장을 봤어요. 상추, 오이, 무, 배추. 40년 동안 똑같이 사온 재료들이었죠. 하지만 어제 준호의 말 때문인지 이 모든 게 헛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도매상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20년 넘게 봐온 사이예요. 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게요. 영자 씨만큼 성실한 사람도 드물어요. 40년을 하루같이.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40년의 성실함이 이제는 의미 없는 고집으로 보였거든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가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가 미정이와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이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42살이 된 딸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미정이로 보였어요. 그래, 미정아. 오랜만이구나. 네, 바빠서요. 미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빠처럼 한숨을 쉬지는 않았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죠? 가게 정리하는 것 말이에요. 아직?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묻지도 않던 아들이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한다는 게요.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미정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쉬셔야죠. 하지만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오빠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운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쉬면 뭘 하고 살겠니?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지내시면 되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미정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저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이 일도 재미있어서. 어머니, 미정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재미있으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재미있다고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재미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냥 습관이었거든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엄마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제 엄마도 편하게. 어머니는 평생 저희만 생각하셨다고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너희들 키우려고. 어머니는 늘 오빠만 챙기셨잖아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그게 무슨. 오빠 대학 등록금 마련할 때는 밤새 고민하면서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할 때는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냐고 하셨잖아요. 미정이의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미정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였습니다. 엄마,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미정아, 우리 형편에 둘 다 대학 보내기는. 왜요? 오빠는 보내주면서요?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준호는 아들이니까, 나중에 집안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정이에게는 차별이었을 거예요. 미정아, 엄마가 그때. 어머니,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 컸어요. 미정이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미정아, 그런 옛날 얘기 왜 지금? 오빠는 좋으시겠어요. 항상 우선순위였으니까. 야, 그게 아니야. 나도 고생했어. 무슨 고생을 했다고요? 어머니가 다 챙겨주셨으면서. 남매가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미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서. 이제 와서. 하지만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표현을 잘못했을 뿐이야. 미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어쨌든 가게 정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쉬셔야죠. 그래,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정말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미정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랭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40년을 살았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정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오빠만 편애했을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딸에게는 상처가 되었나 봐요. 창밖으로 들리는 새벽 시장의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도 저 소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가게 정리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에 잠깐 화장실에 가려다가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동의하셨어.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가게만 정리하면 빚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야.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빚, 요양원비, 땅값. 준호가 하는 말들이 하나씩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어머니는 모르셔.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저는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40년 동안 제 자부심이었던 이 가게가 결국 아들의 빚을 막는 도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가게로 돌아갔을 때 준호는 평소처럼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저는 대답하면서도 아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효자인 척 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제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래. 네,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준대요. 준호는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까 전화 내용만 맴돌았습니다. 요양원비는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말. 그럼 제 생활비는 누가 되겠다는 건가요? 근데 준호야, 너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아까 전화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고? 없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냥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준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 아이들을 믿고 살았는데 결국 속은 건가? 제 가슴 속에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문득 예전에 준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어서 든든하시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효자라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말들 뒤에 다른 속내가 있었나 봐요.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준호가 언제부터 빚이 있었을까?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꺼내줬을 거예요. 이 가게도 팔겠다고 했을 거고요. 그런데 준호는 그런 방법 대신 저를 속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사가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어떠세요? 네, 그럭저럭 지내요. 반찬 맛이 여전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 못 내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예전 같으면 힘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허무했어요.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니까요. 저녁 무렵 최 여사님이 오셨어요. 영자 씨, 오늘은 콩나물 무침 있나요? 네, 있어요. 최 여사님은 평소보다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영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최 여사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의 일로 걱정 끼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최 여사님은 콩나물 무침을 사가시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들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끝까지 모르는 척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이용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최 여사님이 가게에 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영자 씨, 인삼차 끓여왔어요. 같이 마셔요. 아, 그러실 필요 없으셨는데. 어제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최 여사님은 가게 안작은 의자에 앉으시며 보온병을 열었어요. 따뜻한 인삼차 냄새가 퍼졌습니다. 자, 드세요. 종이컵에 따라주신 차를 받아 마셨어요.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최 여사님, 항상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요? 15년 동안 이 가게 드나들면서 얼마나 신세졌는데. 최 여사님은 차를 마시시며 가게 안을 둘러보셨어요. 영자 씨, 이 가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40년 됐어요. 40년이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살려고 했던 거죠.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40년을 한다는 게. 최 여사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요즘 누구도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영자 씨 반찬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데서 파는 것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정성이 달라요. 콩나물 하나도 꼬리를 다 따서 만드시고 김치도 배추 겉잎 하나까지 신경 써서 담그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손님들이 드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맛도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공장에서 만든 반찬은 뭔가 인공적인 맛이 나는데 영자 씨 반찬은 진짜 집밥 맛이에요. 최 여사님의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올라와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영자 씨, 당신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정성으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영자 씨는 우리 동네의 보물이라고요. 보물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는 경쟁력 없는 장사라고 했는데 최 여사님은 보물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최 여사님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남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자 씨, 혹시 가게 일로 고민이 있으세요? 너무 정확히 맞춰서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전통시장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대형마트도 많아지고 배달음식도 늘어나고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손님이 예전만 못했거든요. 영자 씨,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 세상이 따뜻해져요. 돈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영자 씨 같은 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요. 최 여사님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영자 씨 덕분에 건강하게 자란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5년 동안 제 반찬을 드신 최 여사님
가족도 그렇고 오래된 단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여사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그럼 됐어요. 영자 씨는 절대 기죽을 일 없어요. 최 여사님은 차를 다 마시시고 평소처럼 반찬을 사셨어요. 김치와 콩나물 무침, 그리고 오늘은 시금치나물도 추가로 사셨습니다. 이 시금치나물도 정말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감사합니다. 영자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도 나이 들어서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최 여사님이 가신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는데 최 여사님은 보물이라고 하시네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씀일까? 하지만 최 여사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최 여사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경쟁력 없는 장사라는 말, 현실을 보라는 말. 두 말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40년 동안 제 반찬을 먹어온 최 여사님의 말일까? 아니면 제 아들의 말일까? 그날 밤 잠들 때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배신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긴 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기력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정이가 혼자 가게에 왔어요. 오빠 없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아. 오빠는?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저 혼자 왔어요. 미정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천히 하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미정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어머니 마음이 궁금해서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 어머니. 미정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왜 오빠 말만 믿었어요? 뭔 소리니? 저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오빠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미정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정아, 엄마가 그랬나?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공부시켜야 한다고, 오빠는 나중에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땐 그런 시대였어. 시대 탓만 하지 마세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미정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야. 굳이 대학까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오빠는 어머니가 챙겨주시는데 저는 혼자 알아서 해야 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나 싶어서요. 밥도 오빠 먼저 차려주시고 용돈도 오빠한테 먼저 주시고 저는 항상 나중이었어요. 미정아. 그래서 일찍 집을 나온 거예요. 어머니 곁에 있으면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아서.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쌓인 서운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그런 상처를 줬구나 싶어서요. 미정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소홀히 해서. 어머니는 왜 오빠만 믿어요? 이번에도 오빠가 요양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려고 하시고. 미정이의 말에 준호의 전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빚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려는 거라는 걸요. 미정아, 혹시 너도 오빠가 뭘 하는지 알고 있냐고요? 네, 알아요. 미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도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니? 저라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 안 들으시잖아요. 오빠 말만 들으시니까. 미정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준호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미정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들어가세요. 하지만 오빠 빚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시는 거라면 반대예요. 미정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어머니는 4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오셨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는데 그걸 오빠 빚 때문에 포기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미정이가 제 마음을 정확히 짚었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제 인생 자체였습니다. 미정아, 너는 엄마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해는 해요.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미정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될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미정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소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미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가게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빠 말만 듣지 마시고 어머니 마음도 생각해 보시고요. 미정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 가게를 포기해야 하나? 40년 동안 제 삶의 중심이었던 이곳을 아들의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나? 그리고 미정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을까? 딸도 소중한 제 자식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이들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미정이와 이야기를 나눈 지 사흘 후 최 여사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가게에 오셨어요. 뭔가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최 여사님은 의자에 앉으시며 웃으셨어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요리 봉사요? 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집밥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같이 요리하고 함께 드시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영자 씨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신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최 여사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리를 가르칠 정도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자 씨가 평소에 하시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요? 다양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들도 있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요.
보수는 얼마나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와 재료비 정도는 나와요. 그보다는 보람이 더 클 거예요. 최 여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관심이 생겼어요. 영자 씨, 한번 구경이라도 와보세요. 복지관장님께 말씀드려서 견학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최 여사님과 함께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생각보다 크고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복지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박영자 씨시죠? 최 여사님께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요리실을 구경했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넓은 조리대와 최신 조리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어떤 요리를 하는데요? 집밥 위주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무침, 그런 것들이죠. 박영자 씨가 평소에 만드시던 음식들이에요. 마침 그때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할머니 몇 분과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오실 분이에요. 관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새로운 선생님이세요? 잘 부탁드려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40년 동안 반찬 가게 하신 분이에요. 최 여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배울 게 많겠어요. 젊은 엄마가 말했어요. 그날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는데도 재미있었어요. 다들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참여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봉사에 참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영자 선생님 오셨네요.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건데요. 영자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자들은 할머니 5분, 젊은 엄마 3분, 그리고 아이들 2명이었어요. 선생님, 김치찌개 끓일 때 비법이 뭐예요? 젊은 엄마가 물어봤어요. 김치가 중요해요. 잘 익은 김치를 써야 맛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요.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다들 맛있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복지관의 인기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참여자들이 늘어나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참여자들이 영자 선생님만 찾아요. 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영자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지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그래, 왜?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인기라고. 준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가 복지관 일도 좋지만 아들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셔야죠. 어릴 때와 똑같은 말투였어요. 아들이 어려우니까 엄마가 희생하라는. 얼마나 필요한데? 많지 않아요. 5천만 원 정도만. 5천만 원이 많지 않다고 하는 아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니? 가게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이 동네 땅값 많이 올랐어요. 결국 또 가게 얘기였어요. 아들에게는 제 40년이 그저 돈으로만 보이나 봅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정말 급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 가게를 팔면 구할 수 있는 돈이지만 그럼 제 40년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어제 오빠가 왔었어. 또 돈 얘기죠? 그래. 5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 어머니, 주시면 안 돼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 오빠는 돈을 받으면 또 다른 사업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또 어머니한테 올 거고요. 미정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있는데 준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봤어요. 준호야, 여기서 뭐하니? 어머니와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복지관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죠? 준호야. 어머니, 그래도 아들인데요. 정말 급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40년 동안 너희들 위해 살았잖아. 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럼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복지관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머니, 그런 거 취미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어려울 때는 취미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취미로 보이니?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니?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엄마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엄마가 가게 팔고 나면 뭐라고 살라는 거니? 요양원에서. 요양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때 복지관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영자 선생님, 김치찌개가 안 되겠어요. 그 목소리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 내 빚은 내가 해결해. 엄마는 이제 엄마 일이 있어.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예전 어머니 같지 않아요. 맞아. 예전 어머니가 아니야. 이제는 박영자로 살 거야. 하지만 준호야, 40년 넘게 엄마 노릇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어. 70살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데 그것도 포기하라고?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이 있어. 그때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나오셨어요. 영자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들이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들어갈게. 넌 내 일을 내가 해결해.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엄마 찾아오지 마. 엄마도 바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달려와서 제 치마를 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궁금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잠깐 일이 있었어. 이제 김치찌개 만들어요? 그럼 우리 맛있게 만들어 보자. 그날 김치찌개는 유독 맛있었어요. 아이들도 젊은 엄마들도 맛있다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최 여사님을 만났어요. 영자 씨, 오늘 아드님이 복지관에 오셨던데요? 네, 그랬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이제 해결됐어요. 최 여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영자 씨,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뭔가 결정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저는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요. 그날 밤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빠가 화났다면서요? 그래,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잘하셨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고마워, 미정아. 어머니, 이제 정말 당신을 위해 사세요. 미정이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복지관장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영자 선생님, 다른 복지관 두 곳에서도 모셔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영자 선생님 소문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일주일에 6번 나가시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이제 저는 정말 바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 인생은 여전히 나를 위해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젊은 엄마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함께 요리하는 할머니들과의 즐거운 시간들. 이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4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지켜온 경험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나이 든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섭섭해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70살이지만 아직 꿈이 있는 여자예요.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경험과 정성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